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6%, 355.61. 자, 분기봉하고 6개월봉 하단선이 357.2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이 매수 안 하면, 예,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뭐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주봉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봉이 고가를 넘었단 말이에요.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 상단선까지는 가시권에 있다고 봐야 되니까 359.90, 그러니까 360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는데 일봉이 고가를 높이면 360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아래쪽도 엄청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아래쪽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쪽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일봉이 상승 추세를 탑니다. 보시면, 예, 상승 추세 타죠. 이제 하단선 이용 안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하단선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가를 안 깨면 위로 가는 거예요. 저가를 안 깨면 위로 가는 거라고. 고가를 넘으면 360까지 가는 거고, 고가를 못 넘으면 그때 매도 치셔도 돼요. 왜? 아래쪽도 열려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인 거예요. 상승 추세를 이제 타는 거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월봉, 주봉. 예. 이격은 해소됐으니까 이격 때문에 반등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이격이 벌어져서 반등해야 되는 이슈는 없어요.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운데 여기도 360 정도까지는, 예, 반등 여지가 있어요. 359.36 비슷해요. 360까지는 내다보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360으로 가는 거고, 일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 치시면 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주봉은 아래쪽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도 아래쪽에 열려있고 위쪽도 열려있잖아요. 주봉이 위아래가 공간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만 타고 가면서 일봉이 고가 낮추면 매도 치고 저가 지키면 매수하고,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기봉 아직 하단선 아래, 월봉도 하단선 아래, 예, 주봉은 이격만 해소했습니다. 올라가면 18,053원까지는 공간이 있다. 단 저가를 깨면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예? 저가를 깬다라는 것 자체가 공간이 꽤 열리기 때문에, 예,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일봉은 개파락 없으면 저가 지킬만 해요. 예? 개파락이 없으면 저가를 지킬만 하다고. 근데 이게 갑자기 개파락이 나오면 차트 다 망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없어야 되는데 개파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왜? 지금은 악재가 대기하고는 있어요. 대기하고는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자, 분기봉 이건 너무 많이 뺐는데요. 2224원 정도가 지금 적정인데 뭐 2140원까지 뺐어요. 이거는 좀 악질적인 그런 행위로 보여요. 지금 보면 여기가 볼벤 5잖아요. 볼벤 5면 이게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볼벤 5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건 반대로 곧버서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인위적으로 많이 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200, 한 40원, 30원 정도 가격에 있어야 적정한 건데, 지금 또 장난질 하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 예, 이렇게 뺄 상황은 아닌데, 계속 돈 가지고 기관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주봉은 더 내릴 수 있죠? 주봉은 약한 건 한 2092원 정도 되고, 강한 건 2066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릴 공간이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자유로운데 내릴 공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아직 매수를 못하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살 수 있고, 일봉이 저가를 못 지키면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봉 매수 전략과 주봉 매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일봉 매수를 할 거면 저가만 지키면 매수하면 되지만, 주봉 매수 전략은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보고는 매수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순간적으로 갭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갭으로 확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언제 갑자기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자, 개인이 1968억 매도, 외국인이 785억 매수, 기관이 1471억 매수예요. 선물은 외국인이 962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판이잖아요. 이게 방향이 있나요? 없지. 의지도 없잖아요. 예? 위로 올라갈 거면 그냥 한 5천억 1조 뭐 맨날 하던 짓거리대로 개인 현물 매도를 시키면 되고, 선물도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그냥 사면 되잖아요. 안 들어온다고 돈이. 예? 안 들어와요. 선물 매수도 안 들어오고, 개인이 심각하게 현물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1% 올랐는데 현물은 1968억 팔았다?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간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악재가 뜨면 아래쪽으로 도망갈 생각은 있어. 예? 그러니까 돈을 쌓을 수는 없는 거죠. 신나게 현물을 사들였는데 개파락하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투자는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죠. 간을 보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게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야기하기 힘든 게, 위로 갈 공간은 있는데 돈에 힘이 없어요. 네? 강한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돈의 힘이 빈약하니까 이게 위로 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란이든 뭐 그 난카이 대진이든 어쨌든 이게 일정이 픽스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일단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요일 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내일이 고점이냐? 왜냐하면 수요일 날 하락한다 그러면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호재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악재일 텐데 진짜로 할 건지, 그죠? 진짜로 할 건지, 한다면 언제 할지,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차트 구조로만 봤을 때는, 주봉의 구조로만 봤을 때는 수요일 안쪽으로, 네? 그러니까 수요일 안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안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8월 14일 안에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단 그 매트릭스 구조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는,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이번 주 거래일이 사거래일이에요. 우리는 목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일날 터지든 금요일날 터지든 터져야 되는데, 금요일날 터지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그죠?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수요일 정도 안에는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수요일 안에 악재가 터지면 주봉은 음봉이 될 거고 종가도 하락할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상 이게 악재로 작용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점을 인지하려면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사야 되는데 아직 대량으로 현물을 사는 흐름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마 대량으로 현물을 사게 되는 케이스가 개파락이 온 뒤에 그렇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대량 매수하는 날에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회가 지나간 뒤에 대량 매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날짜나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